의대를 최대한 늘리라는 충청북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립대 의대 신설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이 피해자 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들 단체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 조명을 두고 논란입니다. 특히 충북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음식점 주문도 힘든 세상이 되자 노인들의 스마트폰 따라잡기가 한창입니다. 절실한 배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대 의대 증원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하고 있는 김영환 지사가 사립대 의대 신설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150명 이상 증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별도의 사립의대를 만들어 나머지 정원을 채우겠다는 방침인데요. 충북대 지원 중단에 이어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0명까지 가능한 의대 정원을 125명으로 낮춘 충북대에 대해 도민 의사에 반한다며 지원 중단까지 경고한 김영환 지사. 수백억씩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도민들이 과연 충북대를 지원할 수 있겠나.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북대의 입장 변화가 없자 김 지사가 꺼낸 또 다른 압박 카드는 사립의대 추가 신설이었습니다. 청주 지역 사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충북에 배정된 정원을 재분배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의 조선대, 전북의 원광대 등 사립의대가 지역 의료 수요를 분담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충북대학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충북대학에서 의대 정원을 충북대학 교수님들의 생각만으로 이걸 결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여기 사립대학이 의과대학이 있어도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김 지사는 사립의대 신설에 많은 시간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대학 측이 대학병원 만드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청주의료원의 임상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미 논의한 바가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대 측은 이미 정부에 125명 증원을 제출했으며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의료과학대학이 있는 청주대학교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던 지난 2022년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며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 기관장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을 만든 취지가 무력화된다며 시위 중인 가운데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1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3월 14일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3명 모두 피의자 신분. 검찰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한다면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어제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과 생존자 대표를 초청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기소 여부를 묻자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기소, 불기소 그거에 대한 정말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어서 많이 실망스럽고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나.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개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하늘에서 다시 비가 쏟아지자 그리움은 커져만 갑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거라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내일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감사하고 하실 분이 곁에 없다는 게.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오송 참사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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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뚜렷한 이번 사안을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법을 만든 취지도 무력화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10개월 동안 재판에 넘긴 이들은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32명. 이달 말 재방 관리자들을 시작으로 법원 판결도 속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시내버스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결의안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대부분이 공동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찬성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당으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업이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다며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재봉 청주청원 국회의원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에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단을 구성한 가운데 송재봉 당선인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원내 부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원내 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정책을 조정하고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지원하게 됩니다. 송 당선인은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두 국립대학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전제로 정부가 5년 동안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통합에 따라 교명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충북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충북대학교 본관 앞 학생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계속 합류하는 인원도 끊이질 않습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손팻말 350여 개는 진즉에 동났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교명을 추진하자 반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총장과 대학본부는 충북대학교를 지켜라! 시작은 정부가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30 지원 사업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양대학 통합을 전제로 지원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선정 2년 차, 오는 6월 말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을 실제 추진하는 절차인데 두 대학을 합치면 교명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교통대는 지난 3일까지 공모를 받아 심사 중이고 충북대는 오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른바 보이콧에 나선 겁니다. 애초 두 대학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에 교명 변경은 검토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명을 반대하고 충북대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는 계속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낼 거고요. 통합 교명은 크게 2단계를 거쳐 확정됩니다. 양 대학이 참여하는 교명 선정위에서 기존 교명을 포함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면 교육부에서 심의합니다. 타 대학과 겹치거나 헷갈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통상 1년이 걸립니다. 양 대학이 낸 교명 후보가 모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대 측은 설문조사가 충북대라는 기존 교명을 포함해 구성원 의견을 듣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충북대 학생들과는 달리 교통대는 구성원들이 통합은 물론 교명 변경에도 적극적입니다. 두 대학은 오는 2027년 3월 통합대학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인데 충북대 구성원 반발이 변수입니다. 8개월 만에 더 큰 규모로 돌아온 충북대 학생들은 집단 행동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요즘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제대로 쓰는가는 또 다른 얘기죠. 사진만 해도 촬영부터 전송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현장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발전소에서 4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73살 손성봉 씨. 일터에서는 전문가였던 어르신도 스마트폰 앞에서는 손가락이 어디로 갈지 헤맵니다. 많이 쓰는 메신저를 빼면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헷갈립니다. 동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가동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해봤어. 3, 4년 전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다 보니 배워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새로 생기는 거 거기에 따라가기 어렵고 어느 걸 하나 하더라도 그 과정이 여러 단계잖아요. 그중에 한두 단계를 뺏어먹어. 그렇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강사가 스마트폰 화면을 큰 스크린에 띄워 설명하면 어르신들이 따라합니다. 부대 16으로 눌렀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3명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따라 배우다 보니 친구들끼리 여행을 다녀온 뒤 영상을 만들어 인기 스타가 된 어르신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휴대폰이 저한테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친구 삼아 그냥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마련한 미디어 교육입니다. 청주의 한 복지관에 공간을 만들어 디지털 기기를 갖추고 관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2시간씩 사진 촬영부터 QR코드로 결제하는 법, 음성으로 검색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서워하세요. 이거를 잘못 만지면 요금이 많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고장 난다든가 제 과정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 아무리 만져도 고장 안 나는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문맹으로 불리는 시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가 귀농귀촌인 연 4만 명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광역지자체 최초의 특구 지정과 체험 크라우드 펀딩 등의 특수 시책을 펴는 한편 창업펀드와 도시농부 등 기존 정책을 통합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78개 사업에 1,758억 원을 투자하고 443세대의 귀농귀촌인 거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초중고 6개교 학생 800명에게 오는 6월부터 주먹밥이나 샌드위치 등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는 완제품 형태의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간편식 구매 비용은 1인당 4,000원입니다. 한편 아침 간편식 사업은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는 식품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아침 간편식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된 고 이재학 PD 재판에서 위증한 CJB 청주방송 전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PD 재판에 출석해 지위를 부정하고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등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기획제작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PD가 수행한 업무가 갖는 중요성을 축소했다며 피고인 증언 후 이 PD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재학 PD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사측과 갈등을 빚어 해고됐고 1심에서 패소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의 제34대 주지로 정덕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3월 산중총회에서 법주사 차기 주지로 선출된 정덕 스님은 어제 부처에게 소임을 새로 맡음을 고하는 고불식에서 직인을 전달받고 취임했습니다. 법현 스님을 은사로 지난 1987년 수계한 정덕 스님은 법주사 재무국장과 16, 17대 중앙종회 의원 그리고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달 토지 소유주가 길을 막으면서 폐쇄된 상당산성 등산로에 대체 등산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청주시는 폐쇄된 기존 상당산성의 등산로 부지 매입 협상이 가격 차이로 차질을 겪자 최근 1,500만 원을 들여 어린이회관 근처 시유지를 활용해 대체 등산로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청주시가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달 17일 상당산성 등산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지난해 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당시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조했던 충북소방본부 권민호 소방장의 또 다른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영덕군 당산 3터널 앞에서 25톤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하자 가족여행 중이던 권 소방장이 즉시 달려가 주변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소방장의 선행은 현장을 인계받은 영덕소방서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지인의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의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단순 투약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수상체화가 이뤄집니다. 진천군과 충청북도체육회는 오늘 오전 9시 진천 초평호에서 수상체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화된 성화는 내일 오후 7시 진천 종합운동장 개막식에서 점화돼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안 대회를 밝히게 됩니다. 진천군에서 17년 만에 열리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진천을 뜨겁게, 충북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11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4,900여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공사 중단으로 19년째 방치 중인 제천 청전동 아파트 제천시가 매입합니다. 제천시는 청전동 옛 광진 아파트 3,900여 제곱미터 건축물 2개 동에 대해 30억 9천만 원을 들여 협의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